어쨌든 간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이런 하나 그룹 상총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계속 보고 지금 캐나다 사항이 이렇습니다. 캐나다 사항은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걸 좀 말씀드리자면 캐나다는 지금 그 다음 주 중에 우리 그 장보고함 우리 그러니까 그 CPSP에 우리가 제안한 장보고함이 무려 14,000km를 항해해서 캐나다로 이동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시간이나 날짜는 제가 그 임바고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캐나다 잠수함 60조 사업에 대한 업데이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지난 2주 동안의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캐나다가 잠수함뿐만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베네피트 IB 사이드에 그러니까 잠수함을 할 때 그 MRO, 메인터넌스, 뭐 리페어 앤드 그 창정비 이런 기술까지 전부 다 전수에 주는 게 그 점수에 계약 점수, 수주 성공에 대한 점수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캐나다가 요구한 게 뭐냐면 자동차 공장의 건설입니다. 자동차 공장의 건설.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날아갔었죠. 그래서 사업 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에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독일 정부 측에서 3월 2일 마감을 한 그 사업 제안서에서 폭스바겐하고 우리 현대차 쪽에 이제 그 커미트먼트, 우리가 어떻게 하는 투자 계획을 잠수함에 같이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우리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우리는 현대자동차 그룹이죠. 우리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 인프라 건설, 그러니까 수소 하이드로젠의 그 청정 에너지인 수소 연료 베이스의 수소차로 해서 캐나다를 청정 에너지 모빌리티 국가로 탈바꿈 시켜주겠다 해서 우리 대통령실도 그렇고 우리 하나오션도 그렇고 다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했고 실제로 정의선 회장이 직접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 측에. 그래서 이 캐나다는 아시겠지만은 동부 엘버타에서 서부 태평양까지 밴쿠버에 이르는 그 엄청난 길이가 있는데요. 그 길이를 보통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 화물로 많이 싣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지금까지는 디젤로 그걸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향후 한 5, 6년, 10년까지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보면 이제 동부에서 이제 서부까지 뉴욕에서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그렇게 이제 트럭으로 이렇게 한 7박 8일. 보통 이제 컨테이너 트럭 기사들이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자고 그다음에 혼자 또 뭐 부부간에도 많이 하거든요, 걔네는. 그래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10일에서 12일, 13일 요 정도 돼요. 그리고 걔네는 법이 하루에 몇 시간, 몇 킬로 이상 운행을 못 하게끔 딱 거기 블랙박스에 트럭이 돼 있어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차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소 모빌리티는 뭐냐면 그런 제한을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소차로 가면은 무인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인 자동차, 무인 자율주행차 기술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대 제네시스 계열에서는 많이 하고 현대차에서도 많이 이제 무인화 장치를 넣고 있는데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도로가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 대부분의 도로에 거의 한 80% 이상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툰드라 지역이고 저도 이제 미시간에 있었죠. 미시간하고 캐나다하고 접경 지역이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춥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에요. 여기. 근데 거기를 엄청나게 많은 트럭들이 다니거든요. 디젤로. 근데 그거가 디젤 값도 엄청나게 높을 뿐더러 그 운전사가
그러니까 운전 기사들이 하는 그 어려움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연봉이 셉니다, 그게. 근데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제안을 한 수소 모빌리티에 의한 트랜스포테이션, 그 수송으로 만약에 인프라를 현대차가 해주면 캐나다가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이제 독일의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 TKMS가 212CD 잠수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증설을 하겠다고 제안서에 넣었는데 지난주에 폭스바겐 그룹 회장이 발표를 했어요. 잠수함 사업과 연계 안 한다. 왜냐하면 폭스바겐 그룹이 작년에 기록적인 적자를 냈어요. 적자를. 더 이상 투자 확대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 확대는커녕 지금 축소할 상황이에요. 폭스바겐이. 그러다 보니까는 뭐 너무 성급히 말씀드리기엔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아트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는 있는 그대로 그냥 팩트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드라이하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평이하게 말씀드리면 잠수함 대비도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고요. 우월하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베네피트, 그러니까 캐나다가 요구하는 산업 차원의 어떤 혜택, 캐나다가 입을 혜택, 그다음에 고용도 있죠. 왜냐하면 산업 인프라가 화층에 엄청난 건설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다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이제 자매 그룹인데 같이 들어가면 캐나다의 수상함 건조도 HD 현중 같은 경우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얘네는 뭐 엄청나게 많은, 저는 뭐 울산에 자주 왔다 갔고 또 현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것도 같이 패키지를 묶어서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의 R&D 센터가 거의 세계 최고의 그걸 갖고 있어요. 기술을 수상함에 대해서는. 그래서 캐나다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현대차가 수소 베이스의 장거리 모빌리티까지 이제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캐나다가 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에요. 그것도. 근데 독일은 지금 폭스바겐이 투자를 못한다고 CEO가 아주 지난주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독일도 장점이 있어요. 우리보다. 왜냐하면 독일 해군하고 캐나다 해군은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묶여 있어가지고 지난 냉전 이후에 70년간 대러시아 해군에 대항하는 계속 같이 연합훈련을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해군들끼리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어려움이라면 우리한테 어려움인데, 왜냐하면 우리 해군은 대서양에서 작전해 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하나오시 훌륭한 잠수함이다. 근데 그 복선이 또 있습니다. 그 엔진도 뭐 독일 MTU사 제품이고, 다 원천 기술은 독일에 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소송도 걸 상황이에요. 독일 왜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어쨌든 반은 맞습니다. 왜냐면 독일 하데베, 티센크루프의 전신인 하데베의 기술을 갖고 온 거거든요. 우리 잠수함이. 옛날 얘기죠. 근데 다 국산을 했어요. 우리가 다 생산을 하고 있고. 더 이상 그런 횟방은 안 먹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독일하고 캐나다 해군 쪽은 그렇게 오래 70년 가까이 연합훈련을 해온 아주 끈적한 사이예요. 우리는 해온 적이 없고. 그러나 지금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해군 말보다는 캐나다 정부는 뭘 지금 중심으로 하냐면 인더스트리얼 베네피트하고 고용 유지, 향후 고용 유지, 그다음에 미국이 지켜주던 대서양을 캐나다가 이제 끌어안아야 돼요. 캐나다 알고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니네가 할 건 니네가 방어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캐나다에서 아주 사이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수상 아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가지고 캐나다 정부는 이 기회에 아주 스스로 자주 방산, 뭐 우리 K 방산처럼 C 방산, 캐나다 방산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프라 자체를. 그거를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우리 한국뿐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국뽕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기자입니다. 기자. 그냥 팩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유튜브를 하는 것이 저희는 현역 기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팩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팩트였고, 그래서 지금 팩트로 보면 작년 11월에 독일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인더스트리얼 베네핏을 캐나다에 오퍼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때 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캐나다가 이게 독일로 가겠고 우리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11월까지. 근데 12월부터 이게 약간씩 기종추가한 게 우리 현대자동차가 들어간다 하는 얘기 듣고 이거 봐라 해서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한국이 뭐냐면 캐나다가 위에 독일이 위에 있었고 우리가 한 요 정도 있었거든요. 성공 가능성이. 그러다가 요 12월 1월 지나면서 거의 뭐 한 요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도 스틸 독일이 좀 더 전략적인 면에서 위에 있었거든요. 사실 독일이 이게 독일이라 그러면 우리 한국이 좀 처졌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 한국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요 정도 됩니다.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긴 해요. 국뽕에서 확 이렇게 뭐 한국이 지금 거의 이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직 3월이에요. 그리고 3월 2일에 최종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리고 3월 18일이잖아요. 지금 지난 게 한 12일이 안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업데이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월 말까지 그다음에 4월 정도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3월 2일에 최종 보고서를 냈고 폭스바겐 CEO가 그룹 회장이 자기네 투자 확대 불가능하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캐나다 언론하고 독일 언론 그다음에 영국이 되게 중요해요. 영국의 캐나다 해군의 인프라를 영국 애들이 다 지금 캐나다 해군이 쓰는 잠수함도 다 영국제 빅토리아급 잠수함이에요. 그걸 다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40년 만에. 그래서 영국의 백콕 인터내셔널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캐나다 해군의 거의 MRO를 걔네가 담당하거든요. 근데 하나 오셔도 되게 잘한 게 영국 백콕하고 또 이렇게 라이센스 조약을 맺고 MOU도 잘 맺었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하나 오션이. 그래서 이 영국의 그 해군에 나오는 소식통들이 있고 독일 해군 나오는 소식통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는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죽었는데 프랑스는 재래식 잠수함보다는 원자 핵 잠수함이 아주 셉니다. 다음 주에 프랑스 핵 잠수함 교류 다음 주에 방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썸네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크롱 대통령이 4월 2일에 한국 도착하거든요. 그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주 전인 다음 주 수요일에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잠수함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전문가가 게스트가 이미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캐나다가 이제 그 언론들 캐나다 언론들을 요번 3월, 4월 보면 거의 나올 겁니다.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10분이라고 할지라도 하여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이런 하나 그룹 상총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계속 보고 그 다음에 캐나다 잠수함 CPSP가 우리가 되면 뭐 HD, 현중, 뭐 현대 자동차 할 거 없이 전부 다 우리 기업들은 리레이팅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방산 쪽이 23년, 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래 방산주가 지금 뭐 5배, 10배씩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약간 좀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자, 만약에 CPSP 만약에 60조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큰 돈 아니에요. 60조 10년로 나눠보면 큰 돈 아닌데 그게 되면 그 최초의 전략적 무기 체계 엄청 몇 조짜리 한 개가 몇 조짜리 전략적 무기 체계는 처음으로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지평이 K방산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K방산이 또 새로 리레이팅이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또 5월에 루마니아 육상 기갑 병기에 대한 또 계약이 좀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우리 K방산 인사이드 시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